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 심판로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겁니다.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란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도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총선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봐 법을 어겼다. 이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가 끝난 뒤 바로 직후에 재정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적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몇 달간 민생 토론회를 이야기하면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별로 돌면서 또 직역별로 많은 공약을, 많은 정책을 남발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울분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데 강한 비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은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